미국이 난리 났습니다. LA 거리엔 벽화가 생겼고 티켓은 $5,000까지 올랐습니다. 그 중심에 있는 건 한국 축구 선수 손흥민입니다. 근데 저는 이걸 전부 과장이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직접 확인하러 갔습니다. 그리고 단 10초 만에 제 생각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저는 LA 공항에 내리자마자 뭔가 잘못되었다는 걸 느꼈습니다. 제가 예상했던 것과 완전히 다른 도시가 저를 맞이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 모든 혼란의 중심에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국 선수요? 유니폼이 10억 장이나 팔렸다고요? 저는 런던 본사 회의실에서 비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글로벌 스포츠 마케팅 분석가로 15년을 일하면서 이런 터무니없는 숫자는 처음 들어봤거든요. 에밀리, LAFC가 손흥민을 영입했다는 소식 들었어? 동료 마이클이 커피를 마시며 말했습니다. MLS가 언제부터 세계 무대였죠? 은퇴한 선수들이나 가는 곳 아니었나요? 저는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메이저리그 사커라니요. 미국에서 축구는 그저 아이들 스포츠였을 뿐입니다. 베컴이 가고 질라탄이 가고 메시가 간 곳이죠. 화려한 은퇴 무대 말입니다. 손흥민은 아직 30대 초반이잖아. 토트넘에서도 주전이었고. 마이클이 반박했습니다. 그래도 아시아 선수잖아요. 유럽에서야 인기가 있겠지만 미국은 다르죠. 저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K-팝이나 한국 드라마가 아무리 인기여도 스포츠는 다릅니다. 특히 축구는 더욱 그렇죠. 그런데 본사 임원진이 저를 불러들였습니다. LA에 가서 확인해와. 그 숫자들이 진짜인지. 부장의 목소리에는 의심이 가득했습니다. 3주 만에 유니폼 150만 장이라니 말이 되나? 아시아 시장 특수현상일 가능성이 높지만 혹시 모르니까. 저 역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열성적인 팬들의 과열된 반응 정도겠죠. 며칠이면 식어버릴 열기 말입니다. 일주일이면 충분할 거예요. 저는 자신있게 대답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제가 무엇을 보게 될지 전혀 몰랐거든요. LAX 공항 도착 게이트부터 뭔가 이상했습니다. S7이라고 적힌 유니폼을 입은 사람들이 곳곳에 보였거든요. 택시 기사도, 카페 직원도, 심지어 경찰관까지요. 오늘 경기 있나요? 택시 기사에게 물었습니다. 아니요, 내일이요. 근데 이미 도시 전체가 축제 분위기예요. 그는 룸미러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처음 와보시나 봐요? 요즘 LA는 완전히 달라졌거든요. 다운타운으로 가면서 창밖을 봤습니다. 건물 벽마다 손흥민 벽화가 그려져 있었고 거리 곳곳에 한국어 간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손흥민 환영합니다. 아이러브 소니 같은 문구들이요. 이 벽화들은 언제부터 있었나요? 2주 전부터요. 시에서 허가해 준 거예요. 전에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죠. 저는 점점 당황스러워졌습니다. 이건 단순한 팬심이 아니었거든요. 도시 전체가 바뀌고 있었습니다. 호텔에 짐을 풀고 나서 바로 거리로 나갔습니다. 사람들에게 직접 물어봐야겠다고 생각했거든요. 요즘 LA에서 가장 핫한 스포츠가 뭔가요? 20대 여성에게 물었습니다. 당연히 축구죠. 아무도 야구 얘기 안 해요. 요즘은 오직 손흥민이에요. 그전에는 어땠는데요? 솔직히 축구에 관심도 없었어요. MLS 경기 한 번도 안 봤고요. 그녀가 스마트폰을 꺼내 보여줬습니다. 인스타그램 피드가 온통 손흥민 사진이었거든요. 근데 이 선수 경기를 한 번 보고 나서 모든 게 바뀌었어요. 뭐가 그렇게 특별한데요? 직접 보시면 알아요. 설명으로는 부족해요. 그녀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비슷한 반응이었습니다. 40대 남성은 아들이 축구를 시작했다고 했고 60대 여성은 한국 음식점에 처음 가봤다고 했습니다. 저는 점점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이건 단순한 아시아 현상이 아니었거든요. 미국 본토 시민들이, 그것도 다양한 연령대가 이렇게 열광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그런가? 저는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가슴 한편이 두근거리기 시작했거든요. 다음 날 아침, MLS 사무국을 찾아갔습니다. 정확한 데이터를 보여드리죠. 담당자 제임스가 컴퓨터 화면을 켰습니다. 손흥민 영입 발표 전 LAFC SNS 팔로워 수가 280만이었어요. 클릭 한 번. 지금은 1420만입니다. 저는 눈을 비볐습니다. 한 달 만에요? 3주 만에요. 하루 평균 17만 명씩 늘고 있어요. 더 놀라운 건 유니폼 판매량이었습니다. 메시가 인터 마이애미에 입단했을 때 첫 달 판매량이 50만 장이었어요. 역대 최고 기록이었죠. 제임스가 다른 화면을 열었습니다. 손흥민은 150만 장입니다. 그게 가능한 숫자예요? 저희도 믿기지 않았어요. 공급이 따라가지 못해서 리셀가가 $5,000까지 올라갔거든요. 제임스가 웃으며 덧붙였습니다. 나이키에서 긴급히 공장 3곳을 더 돌리고 있어요. 저는 의자에 등을 기댔습니다. MLS 사무국에서는 이 현상을 어떻게 평가하세요? 역사상 처음으로 A 등급을 부여했습니다. 베컴도, 질라탄도, 메시도 어였어요. 구글 트렌드 데이터는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손흥민 검색량이 리오넬 메시를 추월했다는 거였죠. 유튜브 조회수는 어떤가요? 손흥민 영입 발표 영상이 339억 뷰를 기록했어요. MLS 역사상 최대치죠. 339억요? 저는 다시 한번 물었습니다. 그런 숫자는 K-팝 뮤직비디오에서나 봤거든요. 네, 맞아요. 그것도 3주 만에요. 제임스가 또 다른 자료를 꺼냈습니다. 티켓 판매량도 보시죠. 시즌 티켓이 3일 만에 매진됐어요. 평소에는 얼마나 걸렸는데요? 보통 3개월 정도요.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더 어려울 줄 알았는데.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입장료도 평균 30% 올랐어요. 그래도 사람들이 몰려와요. 저는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15년간 스포츠 마케팅을 해봤지만 이런 현상은 처음이었거든요. 혹시 이런 수치들이 조작된 건 아닐까요? 제임스가 웃었습니다. 저희도 처음엔 의심했어요. 3번이나 재검토했죠. 그가 마지막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LA시 관광청 데이터예요. 한국 관광객이 전년 대비 400% 늘었대요. 400%요? 네. 그리고 한국어 간판 허가 신청도 300% 증가했고요. 저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스포츠 현상이 아니었거든요. 도시 전체의 경제와 문화가 바뀌고 있었습니다. 그 주말, 드디어 직접 경기를 봤습니다. 벤시 스타디움에 들어서는 순간 소름이 돋았습니다. 5만 관중이 모두 손흥민의 이름을 외치고 있었거든요. 영어로도, 한국어로도, 스페인어로도 외쳤습니다. 이게 정말 MLS 경기 맞나? 저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유럽 챔피언스 리그 결승전 같은 분위기였거든요. 경기가 시작되자 관중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시선이 손흥민에게 집중됐죠. 첫 번째 볼터치. 관중석이 폭발했습니다. 오마이갓. 옆자리 아저씨가 소리쳤습니다. 저 터치 봤어? 마법 같아. 15분. 프리킥 상황이 나왔습니다. 거리는 25m. 각도도 좋지 않았죠. 이건 들어가기 어려운 각도예요. 해설자가 말했습니다. 근데 손흥민이 공을 찼습니다. 볼이 수비벽을 넘어 골키퍼 손끝을 스치며 골네트를 흔들었죠. 나도 모르게 자리에서 일어나 박수를 쳤거든요. 경기 다음 날 저는 LAFC 훈련장을 찾았습니다. 손흥민 선수를 직접 만날 수 있을까요? 미디어 담당자에게 물었습니다.
인터뷰 일정이 3개월 후까지 꽉 차 있어요. 전 세계 언론사에서 요청이 몰리고 있거든요. 대신 다른 선수들과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솔직히 처음엔 부담스러웠어요. 주장 카를로스 벨라가 말했습니다. 갑자기 관심이 너무 많아져서요. 근데 손흥민을 보면서 생각이 바뀌었어요. 어떤 점에서요? 저희를 더 좋은 선수로 만들어주거든요. 훈련 강도도 올라가고 서로 더 노력하게 돼요. 다른 선수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전에는 MLS가 은퇴 리그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죠. 이제는 달라요. 뭐가 달라졌는데요? 사람들이 우리를 진짜 축구 선수로 봐요. 프로페셔널하게요. 그날 오후 한인타운을 찾았습니다. 우리 동리가 살아났어요. 단 한 명 때문에요. 한식당 사장 김민수 씨가 말했습니다. 예전에는 하루 손님이 20명 정도였어요. 지금은 200명도 모자라요. 그렇게 갑자기요? 손흥민 선수 덕분이에요. 미국 사람들이 한국 음식을 먹으러 와요. 김민수 씨가 주방을 가리켰습니다. 요리사를 3명 더 뽑았어요. 김치 공장에서는 주문량이 5배 늘었다고 하더라고요. 다른 상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국 화장품 매출이 400% 증가했어요. 화장품 가게 사장이 말했습니다. 한국어 학원에는 대기자가 500명이에요. 서점 주인이 덧붙였습니다. 저는 점점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이건 스포츠를 넘어선 문화적 현상이었거든요. 그날 저녁 호텔방에서 보고서를 작성하려고 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하지? 저는 빈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15년간 써온 분석 틀이 전혀 맞지 않았거든요. 브랜드 가치, 마케팅 전략, 타겟층 분석. 이런 용어들로는 설명이 안 됐습니다. 나는 브랜드를 분석하려 했고 사람을 보게 됐어. 저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때 문득 깨달았습니다. 제가 틀렸다는 걸요. 완전히 철저히 틀렸다는 걸요. 손흥민은 단순한 축구 선수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꿈을 주고 희망을 주고 자부심을 주고 있었거든요. 이건 그냥 마케팅이 아니야. 지각 변동이야.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MLS 역대 이적료 순위를 다시 봤습니다. 베컴, 질라탄, 메시, 그리고 손흥민. 4번째였지만 파급 효과는 1위였습니다. 숫자로는 설명이 안 돼. 저는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처음으로 데이터보다 감정이 앞섰거든요. 처음으로 분석보다 감동이 컸습니다. 이건 예술이야. 옆자리 아저씨가 울먹였습니다. 20년 넘게 축구 봤는데 이런 건 처음이야. 스타디움 전체가 미쳐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울고 웃고 포옹하고 있었죠.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골이 아니라는 걸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뭔가였습니다. 몇 년 만에 이렇게 감동받아봐. 저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언제부터 저는 숫자만 보고 살았을까요? 경기가 끝나고 손흥민이 관중들에게 인사했습니다. 90도로 허리를 굽혀 절했죠. 그 모습을 보고 관중들이 더 큰 박수를 쳤습니다. 저 겸손한 바. 뒤에서 누군가 말했습니다. 저런 선수가 어디 있어? 저는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이제야 알 것 같았거든요. 왜 사람들이 열광하는지 말입니다. 처음으로 분석보다 감동이 컸습니다. 다음 날, 저는 한 가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손흥민 유니폼 하나 주세요. 스포츠 용품점에서 말했습니다. 어떤 사이즈요? 미디움이요. 점원이 웃었습니다. 운 좋으시네요. 마지막 한 벌이에요. 유니폼을 받아들면서 저는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제가 언제 선수 유니폼을 산 적이 있었던가요? 왜 사시는 거예요? 스스로에게 물어봤습니다. 모르겠어. 그냥 갖고 싶어. 호텔로 돌아와서 유니폼을 입어봤습니다.
거울 속의 제 모습이 낯설었거든요. 그날부터 제게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한국 드라마를 보기 시작했어요. 넷플릭스에서 오징어 게임을 봤는데 몰입도가 달랐습니다. 한국 음식도 주문해봤어요. 김치찌개라는 걸 시켰는데 생각보다 맛있었거든요. 감사합니다. 한국어를 배워봤습니다. 발음이 어려웠지만 뭔가 뿌듯했어요. 일주일 후 런던으로 돌아갈 때 유니폼을 입고 공항에 갔습니다. 한국 선수 좋아하세요? 체크인 카운터 직원이 물었습니다. 네, 손흥민이요. 저는 자연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저도 팬이에요. 정말 멋진 선수죠. 비행기 안에서 저는 편지를 썼습니다. 손흥민에게 보낼 편지였죠. 당신은 골을 넣었고, 저는 무너졌고, 이제야 사람을 배웠어요. 이런 말들을 적었습니다. 15년간 저는 숫자만 봤습니다. 브랜드 가치, 마케팅 효과, 수익성. 그런 것들만요. 하지만 당신을 보면서 깨달았어요. 진정한 가치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데 있다는 걸요. 창밖으로 구름이 흘러갔습니다. 저는 이제 10억 장의 유니폼 중 하나를 입고 있어요. 그리고 그게 자랑스러워요. 런던에 도착해서도 유니폼을 벗지 않았습니다. 지하철에서도 사무실에서도 계속 입고 있었거든요. 동료들이 신기해했지만 저는 개의치 않았어요. 에밀리, 변했네. 마이클이 말했습니다. 뭐가요? 더 밝아진 것 같아. 뭔가 살아있는 느낌. 저는 웃었습니다. 아마도요. 런던 본사 회의실, 보고서 발표 날이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죠. 저는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습니다. 이건 브랜드가 아니에요. 문화예요. 진심이에요. 임원들이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에밀리, 구체적인 수치는? 부장이 물었습니다. 숫자로는 설명이 안 됩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유니폼 150만 장, SNS 팔로워 1420만, 구글 트렌드 1위. 이런 건 결과일 뿐이에요. 화면에 손흥민 골 장면을 띄웠습니다. 진짜 중요한 건 이거예요. 사람들이 왜 울고 웃는지, 왜 한국어를 배우는지, 왜 김치를 먹는지. 그게 우리 비즈니스와 무슨 상관이? 다른 임원이 반문했습니다. 모든 상관이 있어요. 저는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우리가 파는 건 제품이 아니라 감동이어야 해요. 브랜드가 아니라 경험이어야 하고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15년간 저는 틀렸어요. 소비자를 데이터로만 봤거든요. 하지만 사람들은 감정으로 구매해요. 제가 손흥민 유니폼을 입고 있다는 걸 그제야 눈치챈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에밀리, 혹시 그 유니폼이? 부장이 물었습니다. 네, 손흥민 유니폼이에요. 저도 10억 명 중 하나가 됐거든요.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제 인생에서 가장 값진 구매였어요. 발표가 끝나고 나서 여러 동료들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정말 인상적이었어. 마이클이 말했습니다. 손흥민이란 선수, 저도 한번 봐야겠어요. 다른 동료가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서 다시 한번 손흥민 경기 영상을 봤습니다. 그 프리킥 장면을요. 25m 거리, 어려운 각도. 하지만 그는 해냈습니다.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드는 사람. 며칠 후 한국에서 온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손흥민의 소속사에서 온 답장이었죠. 에밀리님의 편지 잘 받았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직접 읽어봤고 매우 감동받았다고 전해달라고 하더라고요. 선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축구는 국경을 넘나드는 언어다. 에밀리님도 이제 그 언어를 이해하게 되었다.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거든요. 제가 변한 게 아니라 깨어난 거라는 걸요. 원래 사람은 이래야 하는 거였어요. 숫자가 아니라 감정으로, 데이터가 아니라
진심으로 세상을 보는 거였습니다. 저는 여전히 그 유니폼을 입고 있었어요. 에밀리, 한국 프로젝트 어떻게 생각해? 새로운 의뢰가 들어왔습니다. 한국 기업과의 협업 건이었죠. 해보죠. 저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이번엔 숫자가 아니라 마음으로 접근해 볼게요. 그날 밤, 저는 다시 한번 일기를 썼습니다. 그는 축구를 했고, 나는 인생을 바꿨다. 10억 장의 유니폼이 팔린 이유를 이제 알겠다. 그건 단순히 옷이 아니라 꿈이었다. 손흥민이라는 사람을 통해 나는 비로소 진짜 나를 만났다. 창밖으로 런던의 야경이 보였습니다. 어느새 저도 한국 드라마를 보며 하루를 마무리하는 게 일상이 되어 있었어요. 고마워요, 손흥민. 저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은 정말로 골보다 큰 걸 만들었어요. 숫자와 데이터에 쫓기지 않는 진짜 사람이 된 기분으로요. 끝으로 제가 그날 쓴 일기의 마지막 문장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진정한 스타는 통계가 아니라 마음으로 만들어진다. 그리고 손흥민은 전 세계 10억 개의 마음을 움직였다.